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김예림 캐스터와 함께 미증시 전반적인 분위기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주말 미증시 특징 섹터 통해서도 우리 시장 섹터 시그널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특히 반도체, 방산, 원전과 같이 대형주를 움직일 헤드라인들이 포착이 된 건데 먼저 반도체주를 움직일 헤드라인들부터 재료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에 대한 분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12월 TSMC 매출이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전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이 한 2%가량 감소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24% 증가했고요. 여기에 예상까지 상회를 합니다. 개별적으로 보자면요. 노무라는 낸드 관련주, 샌디스크 관련해서 1분기에 SSD 수요가 전분기 대비 100% 증가할 거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공급자 우위 상황이냐면요. 샌디스크 일부 고객에게 장기 계약의 주문 확정 옵션으로 100% 현금 선결제를 요구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IB들은요.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같은 반도체 장비주의 목표가 역시 상향 조정하는 등 장비주로도 이 슈퍼사이클 기대감 훈풍은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미증시 반도체주 강했습니다. 특히 샌디스크가 앞서 언급했던 모멘텀 속에서 12% 급등하고요. 장비주들도 목표가 상향에 힘입어서 램리서치가 8.6% 오르는 등 급등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주는 쉬어가는 분위기를 연출해냈는데 주말 미증시는 반등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죠. 개별 종목 관련해서는요. SK하이닉스 미국 증시 ADR 상장 재공시가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이 나왔는데요. 3개월 내에 재공시를 한다고 하니까 이 이슈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우리 시장의 단연 주도 섹터는 바로 방산이었죠. 주말 사이에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헤드라인은 보이시듯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돈로주의,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19세기 돈로 독트린을 현대화한 전략,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반국까지도 미국의 경제적인 이익과 실리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바로 이 대외 전략과 관련해서도 헤드라인이 쏟아졌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시각으로 1월 9일에는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멕시코를 언급했습니다. 10일에는 보시듯이 그린란드의 군사적인 개입 가능성을 또 한 번 시사하기도 했고요. 간밤에는 쿠바를 언급합니다. 이란은 서반구는 아니라는 점에서 개념상 몬로주의, 돈로주의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지역이나 중동 패권 역시 미국에게는 중요하다 보니 보시듯이 이란 개입 가능성 역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방산주들은 이런 뉴스 소화하면서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에서도 하나시스템이 특히 강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 위성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급등합니다. 우주 관련해서는요. 미국의 스페이스X 위성 추가 승인 소식도 있었는데 복합적인 뉴스 속에서 이미 강했던 방산주들이 추가적인 모멘텀을 이어갈지가 오늘장 관건이겠고요. 원전주를 움직인 뉴스로는요. 메타의 원전 전력 쇼핑 뉴스도 있었습니다. 2035년까지 최대 6.6기가와트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테라파워, 비스트라 그리고 오클로와 각각 원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뉴스 속에서요. 비스트라는 무려 10% 급등 마감하고요. 오클로는 7.9% 주말 사이 미증시에서 상승 마감합니다. AI 시대 원전은요. 하나의 트렌드라는 또 다른 시그널이 되어주는 뉴스겠죠. 여기서 드는 물음표, 지금 시장은 대형주 안에서 자금이 도는 대형주 로테이션 장세입니다. 주요 축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방산, 원전, 모멘텀이 되어줄 재료들이 여러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수급의 무게는 어디로 쏠릴지, 쉬어갔던 반도체로 다시 무게가 더 쏠릴지 혹은 다 같이 가는 장세가 연출될지는 개장 이후 관전 포인트로 함께 주시해보고요. 이외에도 개별 섹터를 움직일 몇 가지 재료들 함께 확인을 해보면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LS 일렉트릭, 유럽 최대 민간 에너지사에 초고화 변압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원래 지멘스에 의존하다가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 K 변압기에도 손을 내민 건데요. 이미 효성중공업과 AC 현대일렉트릭은 유럽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약 39%가량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유럽 시장, 이로써 변압기 3사 모두
유럽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된 건데요. 당장 프리마켓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도 함께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LG 에너지솔루션 4분기 잠정 실적에서도 드러났듯 2차 전지 섹터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차 전지 장비주들은 특히 장비 발주, SK온이 서산 2공장 일부 라인을 ESS로 전환하기 위해 이르면 1분기에 발주를 시작할 거란 뉴스를 소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안도감으로 이어질지 혹은 1년 만에 다시 적자 전환한 LG 에너지솔루션 실적 여파가 전반적인 섹터에 계속될지는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상으로 현재 시각으로 12일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막이 좀 임박했죠. 올해 핵심 키워드는요. 보시듯이 바이오 AI, 비만 치료제 확장, 그리고 차세대 플랫폼 M&A입니다. 개별 기업들의 발표를 주시하되 이벤트 임박으로 세론이 나올 가능성은 열어두셔야겠고요. 다만 비만 치료제 섹터는요. 마운자로가 출시 4개월 만에 월 처방수가 위고비를 추월했다는 뉴스를 소화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반적인 분위기 팩터로 가늠해 보겠습니다. 일단 미증시는 고용 안도감 등을 소화하면서 반도체주가 특히 강했고요. 토요일 6시에 마감한 야간 선물은 보시듯이 1.35% 상승 마감합니다. 즉 오늘 우리 시장 출발은 상승일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가운데 주 후반 들어서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을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수급 흐름에도 변화가 있을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월요일이다 보니 오늘은 더 큰 맥락으로 앵커 브리핑을 좀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연초부터 코스피는 좀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코스피 밸류에이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9월로 시계열을 길게 두고 보면요. 9월 이후 코스피 주가는 44% 급등을 했는데 12개월 선행 EPS,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코스피 기업들이 벌어들일 이익 전망은 9월 이후 54%나 증가했습니다. 이익이 더 빨리 늘어보다 보니 가격은 뛰었는데도 PER은 낮아지는 이례적인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건데요. 과열은 아닌 시장, 예탁금도 92조 원대로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다만 여기서의 관건은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누가 실적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일 텐데요. 순항하는 배 좋다, 방향을 정확히 잡는 전략 계속해서 머니플러스와 함께 이어가시죠. 그럼 바로 이어서 뉴스 통해서 시장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주말에도 시장을 움직일 뉴스들은 쏟아졌습니다. 오늘도 함께 뉴스 분석해보고 투자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영훈 이사님 한 3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반가운데 시장의 결을 보는 게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이사님이 오늘 전해주실 인사이트 또 코멘트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환율 이야기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함께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당국의 개입으로 좀 눌리나 싶었는데 지금 7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 주간 기준으로는 1,452원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변수로 한 가지 꼽아보자면 목요일에 새해 첫 금통위까지 예정되어 있는 상황. 환율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방향성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실까요? 이게 참 애매한 게요. 이제 그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이 사실은 달러가 약세 구간이었는데 우리만은 아니죠. 일본도 그렇고 이제 대만도 그렇고 통화가 약세를 보여가지고 그걸 체감을 못했을 뿐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베네수엘라 침공 이후에는 달러가 약간 강세로 돌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를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주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주변이라 하면 우선 일본하고 지금 엔화하고 그 움직임이 동조화 현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그 일본에서 이제 중의원 해산 검토 얘기가 나왔거든요. 결국은 경기 부양을 하겠다. 지금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도가 워낙에 높은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또 부담을 좀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대만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지금 사실은 통화가 완전 자유 통화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좀 통화를 좀 조절을 하는 입장인데 그 환율을 좀 인위적으로 약간 좀 조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국을 좀 겨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경향들이. 그거는 이제 그 아무래도 IT 섹터하고 맞물려 가지고 자기네들이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기는 사실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국가로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국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통화에 조금 우리나라에도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이제 기사화도 되긴 했지만 대만의 보험사들이 이제 한국 원화를 상대로 이제 건드리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약간 좀 이제 원화 약세 요인이라지만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는 통화를 갖다 계속 확장을 하려고 들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이미 QE 아닌 QE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건 단기채 매입을 이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금리 인하 계속해가지고 미 정부가 압박을 넣고 있는 것도 그 기조하에 있는 것이고 지난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프레디 맥에다가 요구를 했었던 건 뭐냐면 2천억 달러에 대한 돈을 지원을 해가지고 사라는 얘기죠. 이제 말하자면 그 뭐라고 그러죠? 채권 관련된 그 자금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시장에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그 주택 관련된 부분들 그쪽에 대해 가지고 좀 완화 정책을 쓰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달러는 유동성 확장을 통해 가지고 약세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좀 흔들리는 게 있는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전 연중으로 봐서는 원화가 그래도 약간은 강세 기조로 돌아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상단이 막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일 걸까요? 저는 상단은 막혀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하단이 크게 열려가지고 뭐 1,300원 밑으로 떨어진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1,350원, 60원 하단은 그다음에 상단은 1,480원, 90원 그 레인지에 걸려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박스권을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환율 자체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면 증시에는 어떤 변수가 되어줄까요? 크게 변수가 아니다 이런 상황인 걸까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작년에 원화가 그렇게 약했어도 돈이 계속 들어왔잖아요. 근데 왜 들어왔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는 약세였었어요. 우리 원화가 더 약세였던 것뿐이지. 달러의 약세였었다라는 얘기는 미국 일변도로 투자했었던 투자자들이 미국 외 지역에 투자를 보기 시작을 했었고 그 가운데서 이익 모멘텀이 증익이 가장 커지는 구간이 한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많이 들어온 측면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또 국채 채권 지수 WGBI인가요? 윗비. 네. 예, 그거 같은 경우도 3월에 이제 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거기도 이제 달러 유입 구간이 될 수 있고 올해 만약에 우리가 MSCI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된다면은 그거 역시도 달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에도 부정적이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환율 자체가 외국인들 시선에서 봤을 때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환율 이야기 함께 확인을 해봤고 지금 코스피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과의 격차가 지금 사상 최대입니다. 대형주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관련된 내용들 안혜수 캐스터가 먼저 준비했는데요. 먼저 확인해 보고 오시죠. 새해 들어 증시가 꿈의 5,000피에 다가가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사이의 격차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지고 계신 분들 마음은 그리 편치만은 않겠죠. 내가 가진 종목은 안 오르는 그들만의 잔치가 끝나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체크해 보시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스피는 8.8%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2.4%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코스피를 코스닥으로 나눈 상대 강도는 4.84배, 시가총액 격차도 7.3배로 역대 최대입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 강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주가 지수를 견인하고 AI 투자 확대와 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 기대가 더해지면서 대형주 쏠림은 당분간 지속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일각에선 반도체 중심의 장세에 피로감이 쌓일 경우 자금이 순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방산과 조선처럼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코스닥 활성화 의지가 변수입니다. 정부는 코스닥 벤처펀드 세제 혜택 한도를 매년 200만 원으로 대폭 늘리고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천스닥 탈환에 대한 기대감 걸어볼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는데요. 이어지는 분석에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 예측해 보시죠.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요즘 시작은 정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보시듯이 코스피랑 코스닥의 시가총액 격차가 무려 7.3배까지 늘어난 상황인데 지금 경제도 K자형 양극화라고 해서 굉장히 양극화가 심한데 증시도 양극화가 심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반화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장이 굉장히 희귀해진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경제 성장률 자체가 잠재 성장률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뭐 1% 넘어가면 뭐 잘하는 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성장의 그림이 확연히 보여지는 쪽으로 아무래도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게 되고요. 저성장 국면에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안정감은 줄지 모르겠지만은 실적 개선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 지금 자금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게 완전히 양극화돼 가지고 움직이는 차별화 장세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올해 지금 우리나라 증시 지금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역대급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난 금요일 날인가 11조 원이 지금 예탁금이 늘어나고, 근데 그런 자금들을 보시면 지금까지 안 들어오다 갑자기 들어온 자금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자금 성향은 아닐 거란 얘기죠. 그러면은 확실히 알려져 있고 성장의 그림이 있는 대표 주식 쪽으로 더 몰릴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이제 캐스터께서는 지금 그 대형주하고 중소형주 부분을 거래소와 코스닥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관점보다는 사실은 성장주 내에서 코스닥에서도 보면은 상위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같은 경우는 소형주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1월 달에 그게 심각한 거는 제가 12월 달에는 전다 쿠피라고 해서 12월 전반부는 코스닥을 봐야 되고 후반부부터는 거래소 주식을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이제 그 후광 효과가 1월 달에는 결국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어닝이 좋아지는 대형주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이런 어닝 모멘텀은 1월 말 2월 초 지나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표주들은 거의 실적 발표가 끝이 나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코스닥 쪽에 소위 말해서 이제 바이오 섹터라든지 좀 이제 시가총액 상위를 주도하는 회사들, 그런 쪽으로 좀 순환이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중소형주 내지는 저성장 산업군 이쪽은 반등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조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정부도 코스닥 모험 펀드 활성화 뭐 이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정책은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일시적인 반등에 그친다라고 봐야 되는 요소인가요? 아닙니다. 그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그 산업군들은 보면요, 대부분이 다 성장 산업군에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정부에서도 저성장 산업군을 갖다 살려내겠다는 게 아니라 성장 산업군을 육성을 해가지고 더 키우겠다는 의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코스닥 활성화 방안 안에 들어가는 기업, 그 업종을 보면 바이오가 들어가 있고요, 휴머노이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들어가 있고, 반도체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근에 이제 성장 산업군에 분류되는 쪽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이 산업군 내에 들어가는 쪽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고요. 특히 이 가운데서 올해 같은 경우는 바이오 섹터하고요,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섹터, 코스닥 쪽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지금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성장 그리고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쏠린다면 이게 오히려 우리 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도 M7의 상승률 자체가 다른 것보다 역대급으로 있죠. 그거는 그쪽에서 성장이 나오고 있고 그쪽이 미국 경제 전반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에요. 2020년 이후를 놓고 보시면은 계속해가지고 보시면 소외되는 섹터는 계속 소외가 되고 그 상승하는 속도는 계속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개발도상 국가를 넘어서 가지고 이 경제 체질 자체가 선진국화돼 있다 보니까 성장이 기회져 있고,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성장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성장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커지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 저성장 산업들은 계속 깔려 있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기조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양극화된 우리 시장에 대한 진단 함께 들어봤고, 코스피 상승을 이끈 건 단연 전자닉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일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변동률을 좀 보면 코스피 시총 전체가 한 8% 오를 때 무려 톱2,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둘만 두고 보면 15%나 상승을 하면서 정말 지수 상승세를 이끈 건 전자닉스다라는 말이 딱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 미증시를 보니까 글로벌 IB들이
반도체 장비주 목표가를 올려잡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이제는 이런 훈기, 글로벌 슈퍼사이클에 대한 훈기가 전자닉스에서 소부장단으로도 번질지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소부장단도 보시면요.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편한 게 별로 없을 정도로 올라와 있는 게 사실인데 워낙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너무 잘 올라가는 가고 거를 있어서. 네. 본 기억이 별로 없잖아요. 뭐 이렇게 삼성전자 주식이 5, 6만 원 하던 주식이 불과 몇 달 만에 지금 100% 넘게 수익이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 제 기억에도 별로. 지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여전히 한국의 그 IDM 업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워낙에 쌉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도요. PER이 10배가 안 돼요. 그러면 글로벌 반도체 메이커 종합 그 반도체 회사들 가운데서 PER이 10단위에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돼요. 그중에 하필이면 하이닉스가 제일 낮을 거예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도 이제 1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투자 사이클이 나올 수 있는데 나오더라도 그 수혜를 보는 회사들, 그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쪽이 바닥에 있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도 물론 수혜를 받아서 오르기는 하겠지만은 저는 여전히 한국 반도체에 대한 리레이팅 가능성 여전히 더 열려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레거시 반도체 맨날 그 사실 천도꾸러기 취급을 받았었는데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갑자기 쇼티지가 나서 난리가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글로벌 3사 공이 지금 그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는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하자고 지금 2년 계약하자고 지금 몰려와가지고 하는데도 2년 계약 안 한다. 왜? 가격 올라가는데? 거꾸로 지금 분기 단위 계약하자 뭐 이렇게 나온 상황이고 증설 관련해 가지고도 되게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뒤에 중국이 있고 그동안에 이제 이 사이클이 심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증설을 되게 주저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HBM 역시도 쇼티지 지속되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과거에 TSMC, 지금 현재 TSMC가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은 이익의 꾸준함이 그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TSMC보다 월등히 이익이 많이 났어도 맨날 보면 할인을 받았던 게 변동성이었잖아요. 그 변동성이 줄어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소부장도 좋은데요. 소부장을 보시려면은 저는 미국 쪽에 투자해 있고 미국 쪽에서 한국하고 TSMC 쪽으로 물건이 나가는 소지업체라든지 아니면 후공정단에 있는 회사들 이게 이제 뭐 검사 장비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 관심 가져보실 필요는 있지만 좀 편안하게 보시려면은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나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편안한 선택지로 반도체 투톱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대형주 로테이션 장세잖아요. 그렇다면 반도체주가 잘 가다가 지난주 후반에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반도체가 쉬어가니 방산, 자동차, 원전, 조선 이런 쉬어갔던 섹터들이 치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혼기가 나눠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닝 시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다코피 말씀드리면서 1월은 어닝 시즌에 집중해라. 지난주에 실적이 삼성전자가 발표가 났죠. 통상적으로 발표 나오게 되면 세론이 나오게 되는데 삼성전자의 행보를 가만히 보시면 실적 발표를 하기 전날 자사주 매입 공시하고 자사주를 바로 살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파운드리 쪽에서 퀄컴 발 2나노 수주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가 관리 의지, 그다음에 추가 상승에 대한 의지를 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쪽으로 어쨌든 물건을 팔았는데 그걸 자사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급들이 어디로 빠져나가게 되냐면은 실적이 좋아지는 쪽, 어닝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에 전쟁 나고 베네수엘라 때리고 이란 때린다 뭐 하니까 바로 반응 오는 거는 방산, 그다음에 조선, 그리고 원전도 보면은 뭐 메타에서 뭐 계약을 하고 어쩌고 하면서 또 메타 이런 원전 쪽 이런 쪽이 계속해서 성장 산업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유리한 산업이잖아요.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1월 달 한 달 동안은 어닝 시즌에 집중하라는 말씀이 어닝이 되게 좋아지는 섹터에 선제적으로 가서 기다리면은 효과 반드시 본다라는 거죠. 결국에 저희 두 번째 질문으로 드렸던 양극화 속에서 성장을 보자라는 결론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 그리고 어떤 업종이 성장을 하는지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벤트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ES 모멘텀은 마무리가 됐고 또 현지 시각으로 12일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막이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 바이오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여러 기업들이 좀 발표를 하고 또 뭐 M&A 등 다양한 기대감들이 여전한 상황이지만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건 이런 빅 이벤트가 다가오고 또 임박했거나 혹은 개막을 하면 항상 또 세론이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 바이오주는 이제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1월 달에는 바이오를 좀 싸게 사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밀린다는 얘기인가요? 밀리면 더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하여튼 지금 근데 이제 한 가지 달라지는 거는 우리가 CES에서 휴머노이드 관련해 가지고 발표가 났는데 발표 난 뒤에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발표가 나면 주가 밀렸잖아요. 현대차 그룹을 위시해 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해 버렸죠. 그거는 이제 구체성이 더 가시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JP모건 헬스케어,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벤트 드리븐이 강했었기 때문에 이벤트 직전에 열심히 올렸다가 이벤트 나오면 빠지고 뭐 이런 식의 패턴들이 일반적이었었다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달라진 거는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 특히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평가할 수 있는 분위기들이 많아졌다. 일라이 릴리로부터 투자를 받은 회사도 있고 또 협업하는 회사들도 많아지고 있고 또 이런 소위 빅팜과 같이 협업을 하는 회사들이 어떤 성과가 이번 그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만약에 일라이 릴리가 그 가운데 어디 한 군데를 지목을 해가지고 코멘트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 보여준다 그러면 이거는 세론의 흐름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근데 큰 그림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1월 달은 여전히 어닝 시즌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세론이 나와서 빠지면 갖고 계신 분들은 일부 정리했다가 나중에 사실 생각하셔도 좋고 또 없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좀 편입을 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주는 어닝 시즌이 끝나고를 좀 기대해 봐야 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1월 달은 어닝, 2월 달에는 모멘텀, 특히 코스닥 쪽 그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1월 달은 코스닥 주식을 좀 싸게 모아가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주말 사이에 미국 증시 지표들을 보니까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좀 애매하다는 차원에서 미국이 당장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시장에서는 만연을 했습니다. 사실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굉장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어줄 수가 있는데 미증시 관련해서 미국의 금리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이것도 바이오주에는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금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지금 1월 달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금리를 인하를 한다 그러면 빠르면 3월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한다 해도 여기서 뭐 지금 뭐 마이런 이사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뭐 갑자기 100bp, 150bp를 인하한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말도 하루 만에 바뀌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어쨌든 그 폭 자체가 아주 뭐 심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거꾸로 여기서 금리 인상의 요인이 있냐 그건 또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바이오 섹터한테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금리라는 거는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 오히려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어떤 딜이 나오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작년까지는 우리나라 증시 전반을 지배했었던 건 비만 섹터였잖아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봤었을 때는 올해는 좀 영역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가 뇌질환 쪽, BBB 쪽이고 또 하나는 RNA 쪽. 뭐 이런 쪽하고 또 AI 의료 쪽 이런 쪽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딜이 나오는지 JP모건 헬스케어 기간 동안에 그 딜이라는 게 우리 라이센스 아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글로벌 M&A 같은 것들이 그 기간에 좀 큰 것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지켜보시면서 올해 연간의 흐름을 한번 전망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JP모건 헬스케어 발표 통해서 올해 바이오 트렌드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이영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